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저희 어떤 유사한 점을 생각하셔서 둘이 이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많으셨어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컷오프 되고 나서 네. 과연 저희 그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은 그대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또 그래도 그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또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그러한 그 결정을 했는데요.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역량이라는 측면과 또 정치 앞으로 이제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말 우리 정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또 같은 이러한 그 이 국민들의 실망, 국민들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이 또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 교체에 관한 그러한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과 도덕성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그 국정에 관한 어떤 국정 운영의 역량이라고 보면 제가 이제 30여 년 법관 생활을 하고 또 감사원장으로 이제 3년 6개월 제가 6개월 정도 이제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만 국정에 관해서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와서 대선 레이스를 뛰어보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은 그 대통령으로서 다뤄야 할 분야의 어떤 넓이와 폭과 깊이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4명의 그 경선 후보들 중에는 그래도 한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뭐 원내대표, 당대표 또 경남도지사로서 행정 역량 이런 것들 고루 갖춘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제 뭐 여야가 바뀐다면은 거대 야당과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협치 만약 정권을 교체한다면 상당히 지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또 결단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련한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홍 후보의 어떤 그 국정 운영 역량에 관한 걸 한번 제가 우선적으로 한번 높이 평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를 그 넘어서 이제 정치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홍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정치 경력이 가장 오래된 분인데 정치 교체하고 직관적으로 연결은 잘 안 되는 측면이죠. 그러나 제가 보면 홍 후보는 이제 계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계파가 없죠. 맞습니다. 계파가 없는데 그 며칠 전에 2%에서 주호영 의원이 나와서 좀 반대적인 측면에서 독구다이라는 말 이제 쓰지만 대통령 되려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죠. 이제 어떤 그 일본 말이긴 하지만 그 독구다이라는 게 어떤 홀로 맞선다 이제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데 이제 그 주 의원은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는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정치의 그 난맥상 중에 하나가 계파 정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오래된 고질병이죠. 계파 정치라는 게 이게 좀 우리 정치의 어떤 난맥상 중에 하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이제 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정치가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정치에 관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또 소위 말하면 이제 신세져야 될 사람들이
그 신세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서 예, 교체 예. 세력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네. 낫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 뭐 특정 후보의 그 진영에는 거의 뭐 당 전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서 있죠. 이제 예. 들어가 있으면은 정권 교체 이후에 뭔가 새롭게 변화를 줄 그 룸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영 의원께서는 좀 그 뭐 좀 그 본인이 그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성격상 좀 그 잘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예. 사실은 뭐 성격인 것 탓도 있겠지만은 그 뭐 원내대표, 당 대표, 뭐 대선 후보까지 하면서 네. 자기 사람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 어,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걸 안 네.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저는 이제 집권 이후에 예.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더 높은 후보다라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논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 교체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홍준표 후보에게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봤다라는 게 제가 지지하게 된 네.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저 20대 30대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뭐 40대 50대로부터도 상대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그런 네.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사실은 강고한 어떤 그 좌우 진영의 고정적인 그 지지 세력이 한 30% 내외 다 있지 않습니까? 예. 30% 내외 다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이 경선에 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예.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젊은이들이 지지를 받느냐에 대해서 뭐 저 나름대로 연구를 생각해보고 해보셨겠죠. 지지 글들도 선언까지 하셨는데. 읽어보고 이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입니다만은 보니까 일단은 그 우선 그 소통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상쾌한 좀 측면이 있어요. 예. 말이 좀 거칠고 좀 그렇지만은 또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들이 이 반응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잘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게 이게 우리가 소통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그런 홍카콜라 이미지. 그렇죠. 그런 그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홍 후보가 했던 이야기들 보면은 또 거친 말 때문에 거슬리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었던 것 같다. 내용은 맞는데 이제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그렇죠. 논란, 당내에서도 그렇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런 이 젊은이들이 반응이 많더라고. 보니까 맞는 말 했네. 뭐 네. 이런 그런 그 반응들이 많고 그래서 그 2018년에 이제 그 남북 그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위장 평화쇼라고 해서 사실은 당내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었죠.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맞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이런 그 확장성이란 측면에서 네. 저는 홍 후보가 유리한 곳에 있다. 특히 이제 그 지난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자리 주거 사다리 다 희망의 사다리 없어지고 또 선심성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러한 선심성 정책들도 사실은 이 젊은이들이 보면은 그게 몇 푼 주어지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에 결국 본인들이 그 짐으로 본인들이 빚으로 온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절망이 지난 4.7 보선에서 그 이제 야권이죠. 야권이 압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그 선출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2030 세대와 젊은이들의 지지가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이런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선을 지나서 본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후보에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홍 후보에게 확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4개월 동안 정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덕성 문제인데 이 도덕성 문제는 지금 이제 본선에 가면은 여권이 이제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우리 경선 과정과는 차원이 다른 이 공세가 예상이 되죠. 마타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그렇죠.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네. 소위 병풍 사건이라는 그렇죠. 우리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없는 사실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막 공격을 해버리면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선거가 끝나버리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야권에서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이나 각종 비리 관련 의혹 이것들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될 포인트가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로 피차 간의 도덕성 논란이 막 시끄럽게 지나가다 보면은 실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선거에서의 포인트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도덕적 의혹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덜 불거져 있는 그렇죠. 홍준표 홍보는 의원이- 26년 예. 동안 뭐 사소한 것들이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선 또 그 이후에 지난 대선도 그렇죠. 예, 예. 그런 그 과정에 거쳐서 큰 의미 없는 네. 뭐 이미 검증된 후보라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는 어떤 예. 후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고 또 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국정 운영에 역량이 있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고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네.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정말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이 홍준표 의원의 이 강점을 짚어주셨는데 전 총장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윤 후보도 이제 직접 좀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라는 뭐 전화를 하셨죠. 네. 예, 네. 전화하셨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은 들고 네. 또 간접적으로는 또 이제 뭐 또 많은 우리 캠프에 있는 다른 분들 통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도 정권 교체와 또 정권 교체 이후의 어떤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한 국정 운영 네. 이런 측면에서는 홍 후보를 힘을 실어주는 게 뭐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나 더 가볍게 여쭤보자면 우리가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라는 이제 인물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어떤 과정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야당이 들어와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경쟁을 하셨던 것인데 뭐 사실 이제 경쟁도 일부 하셨었고요 여태까지 컷오프 전까지 그렇죠. 뭐 상대가 안 되는 아니 뭐 그거지만 너무 잘하셨죠 원장. 본 윤석열이란 이 정치인 대선 후보의 장점과 단점 뭐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점은 그래도 비교적 정치에 적응을 좀 빨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화력이 있고 사람들 이제 친화력이 그런 뭐 제가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예. 제가 판사 검사로서 좀 경선에 길이 들어오기 다르죠. 전에 예. 개인적으로 만난 거는 이제 윤 후보가 총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인사차 방문했을 때 한 번 예. 만난 거 외에는 개인적인 교류가 없던 분이어서 잘은 네. 모르지만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직접 몇 번 만나기도 하고 또 네. 말씀도 이제 윤 후보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네. 직간접적으로 듣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네. 또 하여튼 그 정치에 적응을 좀 빨리 잘하시는 그런 예. 분이다라는 말씀은 들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본인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네. 뭐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윤 후보가 이제 상당 기간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쏠리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쏠리는데 원장님이 대안으로 떠오르신 적도 있었고 잠깐 지금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안으로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오는 걸 뭐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당내 당이 하나 만들어진 것 너무 같은 많은, 그런 예. 것과 또 입당 과정이나 입당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당과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저는 이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실망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젊은 사람들을 예. 이
이준석 대표. 신드롬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 계속 이 마찰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원장님하고 좀 행보가 대조적이었죠. 원장님은 이준석 대표하고 참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홍준표가 파악하는. 그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 이제 그 서포트 해주는. 그게 좀 계기가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젊은 아마 세대가 젊은이들이 홍준표 의원의 인기를 그렇죠. 얻게 된 게. 예.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된 중요한 계기 네. 중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네. 게 윤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마다 다릅니다만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좀 답보 상태인 약간 정체인 측면이 있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내 캠프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직함은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문신이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예. 있고 그래서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 후보를 위한 지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뭐 오늘처럼 이제 언론에 나가서 예. 이제 인터뷰하면서 제가 왜 홍 후보를 지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지지를 호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돌면서 이제 당 인사들이나 뭐 당회 인사들 만나서 좀 여론을 환기시키는 굉장히 그런 열심히 역할들을 하시네요. 예. 하고 있어서 예. 계속 좀 심심치 않게 후보 때보다 더 바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바쁘진 않지만 하여튼 뭐 비슷하게 계속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 개인적 인연이 좀 있으셨던 건 없나요?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선 과정 오기 전에는 사실은 홍 후보에서 개인적인 건 없는데 저는 지난 대선 때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당의 전신이죠. 네. 하여튼 우리 보수가 괴멸됐을 때 네. 홍 후보가 이제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고 대통령 후보로 그분도 그때 뭐 끌려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누군가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길 수 없는 선거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가 야당 25%쯤 나왔었죠 아마. 24점 얼마 이제 나와서 그 지지를 아마 한 자리 지지도 아주 낮은 한 자리 지지도에서 그렇게 끌어올린 그렇죠. 것들은 굉장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봤고 그때 네. 이제 숨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네. 굉장히 저는 감동이었어요. 눈여겨 보셨었구나 예, 그때부터. 예. 하여튼 그 정도죠. 뭐 개인적으로 네. 뭐 제가 아는 건 없는데 그래도 예. 그 당을 뭐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지난 총선 때 잠깐 뭐 탈당했다 나온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그 20여 년 동안 그래도 당의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그걸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일단 공약 자체가 뭐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공약들이 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쟁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선뜻 이 완팀되는데 이제 주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는데 예. 이제 경선 초반에 이제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과반이 되느냐에 따라 관해서 이제 좀 이견이 좀 있었던 네. 이런 앙금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네. 승복하지 못하는. 예. 물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 본부에 합류하신 걸로 지금 돼 있죠. 예, 일단 그렇게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뭐 이제 그러나 지지층들이 아직 선뜻 그렇게 하지 그 못하는 캠프에 있던 의원들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예. 게 예. 원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우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경선 과정이니까 서로 약점을 좀 얘기하고 네. 공격하는 게 거의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예. 건 아니고 이제 경선 룰에 관해서 좀 뭐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뭐 경선 룰을 가지고서 크게 이해하는 그건 부분은 봉합이 없습니다. 됐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걱정하지 않고요. 뭐 저야 이제 홍 후보가 당연히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되더라도 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 한 완팀이 되는 데에는 저는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네. 뭐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만일에 좀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예. 완팀 만들어서 네. 우리가 힘을 다 합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네. 전부 다 완팀이 돼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그럼요. 이제 그 역할을 또 자임하시겠네요, 원장님께서. 그럼요. 예, 그거는 뭐 제가 해야 되고 홍 후보가 만일에 안 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네. 어떻게 끌고 들어가야죠. 네. 이건 뭐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홍 모든 후보가 후보가 되면 또 윤 후보를 끌고 들어오고 예, 뭐 하여튼 모든 아름답게. 후보들이 이미 다 네. 그거는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